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곳이죠. 삼성동 더 포터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3달 정도 예약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예약 문의는 편하게 전화하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방문한 날 예약을 하나 더 잡고 나왔습니다. 더 포터하우스는 처음에 정육점으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가게 안에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지만 식사하는 공간이라기보다 구매한 고기를 맛보는 곳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런치와 디너 각각 한 팀만 받는 원테이블 레스토랑으로 운영 중인 공간입니다. 런치는 4명 이상, 디너는 6명 이상이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콜키즈는 병당 2만원입니다. 현재 런치는 7만원, 디너는 12만원인데 2월 이후에 가격을 조금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공부한 셰프님을 영입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요리를 내놓고 싶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의 스테이크 오마카세 식당인 셈이네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1인당 고기의 양인데요. 1인 400g에서 500g 정도로 맞춰서 주신다고 합니다. 아마 소고기 오마카세를 표방하는 가게들 중에서 고기 양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셰프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리도 어느 정도 요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런치로 방문했지만 미리 요청드려서 1인 12만원에 디너 코스로 6명 식사했습니다. 더 포터하우스는 원래 정육점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드라이 에이징 숙성 중인 고기들을 볼 수 있고 고기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미국에 있는 패커와 계약을 해서 직접 수입하고 유통을 하던 회사인데 그 전량 냉장육을 항공으로 수송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축 후 한 최대 3주 이내에 소들을 항공으로 수송을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와서 여기도 숙성을 시킵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공간들이 지금 다 냉장 워크인이고요. 앞쪽에는 그 숙성고, 드라이징 수송고가 있는데 USDA 인증 상위 1% 미국산 프라임 비프를 항공으로 받아서 냉장육을 숙성한다고 합니다.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부위별로 드라이 에이징이나 웻 에이징을 하여 고기를 제공합니다. 일종의 프리미엄 소고기 가게인데요. 고기 판매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해서 놀랬습니다. 티본 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는 등심과 안심이 붙어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위이지만 안심의 크기와 등심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안심이 크게 붙어있는 것을 포터하우스라고 하고 티본은 안심이 상당히 적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본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뼈가 붙어있는 채끝 등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 방문에서는 티본으로 내주셨고 10주 정도 드라이 에이징 했다고 합니다. 식사 준비에 앞서 고기를 손질해 주셨습니다. 룸 바로 앞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고기 손질하는 것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점심은 2종의 고기가 준비되고 저녁에는 4종의 고기가 준비된다고 하네요. 제가 방문했던 날은 안심, 티본 스테이크, 리바이, 갈비가 준비되었습니다. 안심은 웻 에이징으로 7주 숙성했고 티본은 드라이 에이징으로 10주 정도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갈비 같은 경우는 지금 6주. 6주요? 네. 와. 립아이와 갈비도 웻 에이징으로 6주 정도 숙성했다고 합니다. 안심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커서 에이징을 잘 안 하는데 6주나 숙성했다고 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드라이 에이징된 스테이크를 먹으면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기간 숙성을 하지만 꼬릿꼬릿한 냄새는 거의 없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처럼 꼬릿한 냄새가 그대로 있는 숙성육을 제공해 준다고도 하네요. 방문할 때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하면 맞춰준다고 합니다. 진정한 스테이크 오마카세네요. 고기를 구매할 때에도 원하는 스타일을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기도 구워서 내주신다고 하네요. 현재는 정육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고기를 구매하고 구워주시긴 하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식사는 예약 100%로 코스 요리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금이 세팅되었는데요. 까만색 소금이 있네요. 하와이에서 나는 화산 소금이라고 하는데 미네랄 느낌 충만하니 뭔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소금은 국내산 천일염에 마른 허브를 첨가한 허브 소금이고 녹색 소금은 민트와 파슬리를 갈아서 만든 소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녹색 소금 맛이 괜찮았고 화산 소금도 맛있었습니다. 소금도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고 하네요. 채끝 등심을 소금에 숙성해서 생햄처럼 만든 요리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술안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생햄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기름을 살짝 올려서 한식임을 강조한 느낌이네요. 위에 올라간 허브와 같이 싸서 먹으면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술안주로 딱이네요. 한식에서 먹는 안심 편채보다 더 맛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요리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방문한 날은 10월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첫 번째 코스 같은 스프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거품이 살짝 있는 스타일인데요.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네요. 컬리플라워의 맛이 원래 강한 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담백한 느낌입니다. 큰 임팩트는 없었지만 스타트로 괜찮았습니다. 독특한 스페인 소스가 돋보이는 해산물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새우, 관자, 살짝 구운 오징어가 들어가 있고 스페인 올리브 소스인 타페나드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페나드 소스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올리브의 질감이 잘 살아있고 고소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차갑게 나온 해산물의 식감도 좋고 감칠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뜨거운 접시 위에 서빙된 안심 두덩이입니다. 인원 수대로 잘라주지 않는 점은 조금 난감하네요. 굽기는 따로 요청드리지 않아도 미디움 레어 정도로 해서 잘 구워주십니다. 우선 사그락거릴 정도로 잘된 시어링이 돋보이고 고기 속살을 보면 3가지 색깔로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안심은 7주간 웻 에이징한 고기라고 하는데요. 고소한 맛이 정말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에이징을 하면서 생긴 응축된 맛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트러플이나 캐비어 같은 고급 식재료를 올리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식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심 특유의 연한 맛도 잘 살아있고 에이징한 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씹는 맛도 살짝 느껴집니다. 안심 같은 경우는 원래 숙성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숯불 위에 구워 먹는 안심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식 소고기 구이집에서 먹는 안심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훨씬 더 약합니다. 미국식 장기간 숙성육 특유의 꼬릿함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쪽에 셜로인의 앞쪽에 한 4개, 5개 피스 정도를 안심이 많이 붙어있는 그 앞쪽에 4, 5개 피스를 포터하우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유럽 사람들은 다 티본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안심이 지금 사실 이 정도 스펙이면 포터하우스와 티본의 경계선에 있는 정도의 안심 사이즈인 것 같고요. 티본 스테이크와 함께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재료인데 역시 너무 맛있네요. 초록색 아스파라거스보다 고급 식재료이고 부드러운 맛이나 감칠맛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크기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티본이라고 하는데 안심 부위가 상당히 커서 거의 포터하우스 느낌이네요. 티본은 드라이 에이징으로 10주 정도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풍미와 감칠맛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다만 부드러운 느낌은 거의 없고 씹는 맛이 강합니다. 꼬릿꼬릿한 느낌까지는 없지만 상당히 강한 풍미와 감칠맛을 전달해주네요. 웨이드 에이징으로 나왔던 안심보다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감칠맛과 풍미를 살린 느낌입니다. 등심 부분은 살짝 덜 익은 느낌이었는데요. 안 익은 부위는 살짝 질기네요. 왠지 피렌체에서 먹었던 스테이크가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살짝 생고기 같았던 느낌은 아쉬웠습니다. 티본 스테이크는 전체적으로 씹는 맛이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등심인데요. 이거는 드라이징은 아니고요. 웨데이징 7주에서 이제 8주 넘어가는 정도로 숙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위쪽에 새우 모양으로 생긴 새우살, 그리고 발등심 부분, 그리고 이 속은 이제 갈비랑 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쪽으로 갈비살의 식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스테이크는 리바이였습니다. 6주 정도 웻 에이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맛있네요. 위에 크게 붙어있는 새우살은 별도로 구워주셨는데요. 부드러운 새우살 먼저 먹고 꽃등심 부분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새우살은 크기가 작지만 느껴지는 풍미는 가장 강했던 부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부드러워서 거의 씹을 것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새우살은 원래 맛있지만 숙성을 거치니 훨씬 더 맛있어지네요. 등심 부분도 드라이 에이징을 한 티본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씹는 맛이 강한 부위보다는 부드러운 맛을 선호해서 티본 스테이크보다는 리바이가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알등심 부위였는데요. 시어링이 잘 되어서 고소하면서 바삭한 식감도 좋았고 부드럽게 씹히면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칠맛도 최고였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소기름을 좋아해서 아무도 안 먹는 소기름까지 다 먹었는데요. 한 입 씹을 때 터지는 기름 맛이 너무 좋습니다. 와인이 술술 들어가는 그런 맛이네요.
갈비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질긴 부위예요. 메레이징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갑니다. 온도랑 습도 세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서빙이 될 갈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하게 이미 연육이 아주 많이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드실 때 뭐 생갈비로 요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양념갈비로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양념 같은 경우도 가마리 간장이라는 과일을 같이 섞어서 양념을 직접 만들어서 재워서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 갈비살은 양념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이쁘게 칼집을 넣고 양념을 발라서 구워주셨는데요. 역시 맛있습니다. 오른쪽에 조금 올려져 있는 부위는 늑간살이고요. 왼쪽에 있는 고기들은 갈비살입니다. 갈비도 6주 정도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맛이 아주 좋았고 양념의 감칠맛도 너무 좋습니다. 양념 잘한다는 가게에서 많이 먹어봤지만 여기도 상당히 맛있네요. 마지막은 양념으로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쌀밥과 조개국으로 주셨습니다. 이탈리아 요리 전공 셰프님이 만든 조개국인데요. 이거 너무 맛있네요. 이탈리아 요리도 잘하시겠지만 한식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한 그릇 더 요청드렸습니다. 칼칼한 느낌이었는데 조개를 엄청나게 사용했는지 조개의 맛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건더기도 풍성했고 고기와 같이 먹으니 너무 잘 어울리네요. 스테이크 코스를 선보이는 곳이지만 곳곳에서 한식적인 요소를 가미한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성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요청하면 파스타로도 제공 가능하다고 하지만 한국인은 역시 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도 아주 맛있었는데요. 우유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도 너무 좋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식당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매끄럽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려는 사장님의 열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원테이블 레스토랑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도 좋았고 7주 이상 장기간 숙성하는 스테이크를 부위별로 맛볼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에 들어가는 요리들도 아직은 과도기적인 부분이라 계속해서 바뀔 것 같지만 이번에 오신 셰프님의 요리 실력은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